네,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중 감자기자력 ATD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알파는 버젓이 이동각, Z는 전기자 도체, P는 국수, I는 전기자 전류와 A는 전기자 병렬 회로수인데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기자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합니다.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요.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알파, 베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이 지금 보기의 형태가 좀 다른데 보세요. EAP분의 ZIA, EAP분의 ZIA 곱하기 보세요. 감자 기자력은 파이분의 2알파, 180도분의 여기서 보세요. 알파에서 2알파입니다. 그 다음 교차 기자력은 파이분의 180도분의 베타예요. 베타. 그럼 감자 기자력은 뭐 하느냐?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거. 교차 기자력은 뭐다? 중성축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41번 문제에서 감자 기자력은 뭐냐? 감자 기자력은 EAP분의 ZIA 곱하기 파이분의 2알파요. 다시 EAP분의 ZIA 곱하기 파이분의 2알파. 이것과 같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180도예요. 180도. 180도. 파이가 180도죠. 그러면 이것과 같은 거 찾으시면은 답이 2번입니다. 180도분의 알파. 이 약분되죠. 약분됩니다. 180 곱하기 AP분의 ZIA 곱하기 알파 해서 그래서 지금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은요. 다시 EAP분의 ZIA 곱하기 감자 기자력은 180도분의 2알파, 교차 기자력은 파이분의 베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41번에 2번입니다. 42번 볼게요. 직류발전기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며 이때 발생하는 불꽃 정류를 옳은 것은입니다. 정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정류는 뭐예요? 이상적인 정류는 이렇게 발생하는 뭐다? 직선 정류.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직선 정류보다는 못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거 뭐예요? 그건 정현 정류는 양호한 거. 그 다음에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다는 것은 이렇게 초기에 뚝 떨어지는 거. 초기에 쭉 떨어졌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 과정류입니다. 과정류. 이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정류 초기에는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거. 이게 부족 정류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류 변화 큰 거 노란색. 그리고 이때 정류의 변화가 크니까 큰 전압이 발생해서 불꽃이 발생하는 거죠.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하는 과정류가 된다. 그리고 직선 정류, 이상적 정현 정류도 모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번 단전전압 125도 전기저주가 100A, 전기저주가 0.25mm 때 직류전동기의 출력은입니다. 직류전동기 출력은 직류전동기 분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단전전압이 120V야.
전기자 전류가 100A. 그리고 얘가 0.2예요. 출력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전동기 출력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120V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100V 0.2 하니까 20V. 여기 전압은 100V. 맞죠? 전류는 100A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출력은 100V 곱하기 100A 하니까 1000W는 10kW가 된다. 그래서 43번에는 1번. 혹시나 조금 헷갈리시면 그림 그려놓고 계산하시면은 더 수월하실 겁니다. 44번 분권 직류 전동기에서 부하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속도를 제어하는 가장 적당한 방식은 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일거너 방식이 비슷합니다. 워드 레오너드는 MGM이죠. 모터 발전기 모터고요. 일거너도 MGM인데 여기에서 워드 레오너드는 직류 전동기, 일거너 방식에서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보조 전동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하 변동 심하면은 플라이휠을 쓰고요. 플라이휠을 사용한 것은 일거너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 심할 때 플라이휠 사용한 것 일거너 방식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44번에는 답이 4번. 일거너 방식. 부하 변동 심할 때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했다. 그래서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좀 헷갈리시겠지만은 이 문제는 일거너 방식입니다. 45번 한상의 유도기전 6000V 동위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速도 900rpm에서 1800rpm으로 하면 유도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 E는 얼마? 4.44의 FN파이죠. FN파인데 지금 여기 N이 회전수가 아니에요. 얘는 권수예요. 권수입니다. 회전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900에서 1800rpm 회전수를 2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전수는 NS는 P분의 120F잖아요. 맞죠? 얘가 2배가 됐고 극수를 바꿨단 말은 없죠. 그러면 얘가 2배가 됐다는 건 주파수가 2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파수가 2배가 됐다 그러면 얘는 주파수가 확실하죠. E는 4.44 FM파에서 얘는 주파수가 2배. 기전력이 얼마가 됐다? 2배가 됐다는 겁니다. 6000에서 2배니까 12000V가 되었다. 답은 2번입니다. 46번. 엄청 많이 나오죠.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매극 매사 슬로우 3이라 할 때 분포권 개수입니다. 분포권 개수 KD 공식에서 Q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죠. 여기에서 3상이니까 M이 3 매상의 슬로우수가 3이에요. Q가 3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Q가 3 곱하기 4인에 3 곱하기 3분의 파이 분의 2 곱하기 3분의 파이 얼마?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사인 30도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오니까 얼마? 2분의 1이 3분이니까 분모로 가서 얼마? 600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왔고요. 답은 3번. 이번에 틀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쉽고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 문제는 예의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47번 동기발정이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기여자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자기여자 현상은 C가 많아져서 정전 용량 성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지하려면은 L을 설치해야 된다. C가 많아졌기 때문에 L을 설치합니다. 봅니다. 1번. 수전에 콘덴서 병렬 접속한다. 답이 1번이네요. L을 설치하지 C를 설치하면 안 된다. L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2번. 발전기 여러 대를 모선에 병렬 접속한다. 발전기 여러 대, 발전 일종의 L이죠. L. 발전기 L입니다. 수전단 동기조상기를 접속한다. 무효전력 보상 해주는 동기조상기를 설치한다. L이 될 수가 있죠. 리액턴스로 수전단 리액턴 병렬 접속한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7번 1번. 48번. 삼상 배전선에 접속한 V가선 변압기에서 전부하시의 출력을 100kVA를 하면 같은 용량 변압기 한 대 증설해서 델타기에서 했을 때 전격 출력은 몇 kVA인가? 입니다. 지금 PV가 100kVA예요. 이때 P 델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요? 곱하기 루트 3만 해주면 되죠. 이건 뭐 외우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P 델타분의 PV 출력비 얼마요?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따라서 P 델타는 루트 3배의 PV. 이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P 델타는 PV의 루트 3배. 100의 루트 3배 하니까 100 루트 3입니다. 답은 4번. 네. 루트 3배 출력비 이용 너무 많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응용하고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네, 49번입니다. 15kW 삼성 유도전등기 기계손해 350W 전부하시의 슬립이 3%다. 전부하시의 2차 동선은 약 몇 W인가? 2차 동선입니다. PC는 SP2. PC는 SP2죠. 그럼 P2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P0는 1-S의 P2니까 따라서 P2는 1-S분의 P0. 다 유명한 공식들이에요.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S의 P2 얼마? 1-S분의 P0가 됩니다. 근데 P0는 지금 여기 15kW가 P0인데 기계손이 있으면 기계손까지 다 더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S 얼마? 0.03 곱하기 1-0.03 분의 P0 얼마? 15와 350. 그래서 15kg는 15,000 플러스 35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74.74 약 475가 됩니다. 약 475. 기본 공식들을 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0번 200V 7.5kW 6국 삼성 유도전등기에 있다. 전격전압 기동하는 기동전류는 전격전류 615%, 기동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지금 기동토크를 전부하 토크 1.5배로 하면 기동전압 얼마나 하면 되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필요한 것만 찾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유도기에서 토크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봅니다. 톡도 토크 곡선에서 이게 전부하 토크예요. 지금 이게 전부하 토크.
토크인데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기동 토크가 전부 토크 225%입니다. 기동 토크 이렇게 기동 토크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동 토크가 전부와 토크의 2.25배입니다. 그런데 기동 토크 전부와 토크 1.5배를 하려면 1.5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배로 낮추려면은 전압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7.5kW 이런 건 의미가 없고 2.25배, 1.5배고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관계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곱 비례하죠. 그럼 어떻게? 지금 V를 구하는데 V는 루트 T에 비례하는 거죠. 루트 T. 맞죠? 그리고 전압이 어떻게? 2.25배에서 1.5배로 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낮아지는 거죠. 전압이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2배 곱하기 루트에 얼마? 2.25분의 1.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약 163V가 나옵니다. 한번 넘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토크는 전압의 제곱이라는데 토크가 2.25에서 1.5배로 떨어지기 위해서 루트 안에서 2.25분의 1.5로 하면 된다. 50번에는 약 163 1번입니다. 51번 탐상 유도 전등의 원선도. 제가 원선도 구할 때 어거지로 외울 때 원주, 무주 이렇게 외워. 원주와 무주 이렇게 외워. 원선도 구할 때 저항, 무부하, 구속. 그래서 원저, 무구 이렇게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거 슬립입니다. 슬립. 저항, 무부하, 구속이고요. 슬립은 원선도 구할 때 상관이 없다. 52번 어떤 변화계 전압 변동률 부하율 100%에서 2%, 부하율 80%에서 3%입니다. 이 변화계 최대 전압 변동률이 약 몇 %인가? 우리가 최대 전압 변동률은 뭐요?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론은 P와 Q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 주어졌죠? 부하율 100%에서 2%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인데 일단 100% 얘가 2%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이죠. 1일 때 얘는 사인 세타 0이죠. 2%라는 것은 P가 2란 겁니다. P가 2. 80%에서 3이래요. 이게 3인데 P는 2 구했죠.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 플러스 Q. 코사인 세타 0.8에서 사인 세타 0.6이죠. 0.6입니다. 0.6. 따라서 그러니까 1.6이죠. Q 곱하기 0.6은 1.6이니까 1.4. Q 곱하기 0.6은 1.4니까 계산해 보시면 Q가 얼마? Q가 2.33이에요. 2.33. 따라서 P2 구했고요. Q 2.33입니다. 그러면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2.33의 제곱하면은 3.1. 예,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53번입니다. 10kW 3380V 유도전의 전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전동기 효율은 85%, 역률은 85%입니다. 이거 공식 이렇게 되죠. P는 3상입니다.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인데
여기에 효율이 있으면 효율 곱해주고 역률이 있으면 역률 곱해줍니다. 그러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전류 묻습니다. 전류. 따라서 I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효율 곱하기 역률분의 출력입니다. 다음에 대입하면 되죠. 루트 3 곱하기 전압 380에 효율과 역률 0.85, 0.85, P는 10kW니까 10 곱하기 10에 삼성하면은 21A. 답은 2번이 되고요. 보통 농용에 비해서 이중 농용의 전동기의 특징인 것은 그림 잠시 그리면 보통 농용은 우리가 이렇게 슬롯이 이렇게 생긴 것이 보통 농용입니다. 이중 농용은 뭐냐? 슬롯이 이중으로 된 거. 이렇게 돼서 밑에 게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구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이중 농용이에요. 이중 농용으로 하면 이렇게 보통 농용으로 비해서 일단 기동 전류가 감소합니다. 좋죠? 이렇게 기동 전류 감소되니까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이중 농용을 쓰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기동 토크가 커요. 이게 디프 슬립은 뭐냐면 슬립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거보다 기동 토크가 더 큽니다. 근데 최대 토크는 조금 작고 역률도 조금 낮아지고 효율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동 토크가 더 커요. 기동 토크. 그래서 제일 장점이 기동 토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인 것은 하면 기동 토크가 크다. 기동 토크가 크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 있지만 기동 토크는 디프 슬립이 깊은 것보다 이중 농용이 더 크다.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최대 토크는 오히려 더 적다. 55번입니다.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절 이상의 유지절을 높일 수 있어 게이트 턴 오프, 이게 중요하죠. 게이트로 오프 시킬 수 있는 것이 뭐다? 게이트로 턴 오프 시킬 수 있는 거. 이것이 GTO입니다. 게이트 턴 오프. 3번. 56번. 다음 중 DC 서버 모터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DC요. 직류 서버 모터입니다. 그래서 직류와 역률 제어 기능이 가장 거리가 멀겠죠. 서버 모터 제어의 전류, 속도, 위치 제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역률 제어 기능이 가장 거리가 멀다. 그래서 DC 서버 모터 회전축의 위치나 속도 검출이면 각종 검출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호를 받아 전류를 제어해서 속도 및 토크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직류니까 역률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7번 다음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렬해서 전원 부분과 연결해야 될 단자는 이건 전류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되죠. 전원은 이렇게 공급되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BC 단자에 부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연파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1번 구간에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1번 구간 이렇게 흐르죠. 2번 구간은 어떻게 해요? 2번 구간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원과 연결해야 될 것은 AD가 됩니다. AD. 그 부하와 연결해야 될 거 뭐? 부하와 연결해야 될 것은 BC가 되죠. BC. 그래서 부하와 연결해야 된다라면 BC. 전원과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AD 혹은 DA. 교류기 때문에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고요. DA가 됩니다. 답은 4번. 58번 삼성 직권 정유자 전등에서 중간 변압기. 중간 변압기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워주시면 중간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라고 하면 뭘 조정한다? 첫 번째 전압, 두 번째 권수비, 세 번째 이런 걸 통해서 전동기예요. 중간 변압기 조정해서 뭐? 속도. 전압, 권수비, 속도. 1번 속도 상승 억제할 수가 있다. 2번 전압을 정류장에 맞는 값으로 선정할 수 있다. 권수비를 바꾸어 전동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 전압, 권수비.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외워주시고 누설 리액턴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적당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59번 삼성 유도 전등에서 동기와트. 동기와트는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한 거예요. 동기와트는 그냥 외워주세요. 동기와트는 2차 입력 P2를 2차 입력 P2를 토크로 표시한 것. 그래서 답은 토크입니다. 토크. 동기와트 표시한 건 토크. 60번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은 누설 변압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용접기. 그리고 수하 특성. 수하 특성 뭐요? 정전류. 누설 변압기는 용접기 등에 사용되고 용접기에는 수하 특성이 필요한데 수하 특성은 정전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4번. 네, 전기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로 이론 및 지혜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